노르웨이의 노벨연구소는 문학 사상 최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0편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돈키호테를 최고 작품으로 꼽았다. 스페인 작가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는 전사이자 문인이었다. 돈키호테는 그가 쓴 소설 재기 발랄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주인공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움하듯 글을 썼다. 하지만 너무나 낭만적이었던 그의 정신은 돈키호테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불멸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세계 문학의 기준이 된 돈키호테에서 세르반테스는 실제로 경험한 파란만장한 모험들을 10분 활용하고 있다. 전쟁에 참가하여 왼쪽 팔을 잃었고 귀국 도중 해적의 포로가 되어 5년간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다. 채워지지 않는 야심과 소설 형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실험 의욕은 남은 생애가 12년도 채 안 되는 58살의 세르반테스에게 가장 왕성한 창작기를 열어주었다.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는 1547년 마드리드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났다. 외과 의사인 아버지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그의 가족은 빚쟁이를 피해 마드리드와 발라돌리드 사이를 오가며 자주 이사를 다녔다. 세르반테스의 어린 시절은 무척 궁핍했다. 세르반테스는 시스네로스 추기경이 설립한 대학에 다녔다. 그 학교에는 에라스무스의 추종자인 후안 로페스 데 오요스가 교장으로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세르반테스는 연극을 발견한다. 그는 정기적으로 로페 데루에다의 공연을 보러 갔고 문학에 대한 취미를 고양했다. 세르반테스는 22살에 스페인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교황청 특사 아콰비바 추기경을 따라 이탈리아로 건너갔다. 견문을 넓히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몇 개월 동안 추기경의 시종으로 일하다 현지에서 스페인 보병대에 입대했다. 1570년 그는 병사로서 콜로나가 지휘하는 교황 군대에 소속되어 터키군과 싸웠다. 세르반테스는 동생 로드리고와 함께 중요한 전투에 여러 차례 참전했다. 형제는 스페인 연합 함대가 무적의 터키 함대와 격전을 벌인 역사적인 레판토 해전에도 참전했다. 세르반테스는 전투 중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다. 특히 세 발의 총탄에 의해 왼쪽 팔을 평생 못 쓰는 신세가 되었다. 그로 인해 훗날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스페인 군대를 지휘하던 오스트리아의 돈 후안은 1575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미구엘과 로드리고 형제의 청을 받아들였다. 형제가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르세유에 다다랐을 무렵 알제리의 왕을 자처하는 해적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감옥의 포로로 붙잡힌 신세가 되었다. 4번이나 탈옥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후안길에게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세르반테스는 고향 마드리드로 돌아와 카타리나 데 살라자르와 결혼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쓴 희곡들은 군대와 포로 생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첫 소설 라 갈라테아는 1585년에 출간되어 상당한 성공을 안겨주었다. 2년 후인 1587년 세르반테스는 안달루시아로 떠났다. 안달루시아의 무적함대에서 그에게 보급 공출관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징세관 자리도 제안받았다. 이 기간에 그는 밀보리 구입건으로 교회와 싸워 파문당했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 특히 1597년과 1602년 두 차례에 걸쳐 세비야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하나는 세무공무원 시절의 회계 문제가 이유였지만 또 다른 투옥은 죄목이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세르반테스는 바로 이 시기에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구상했다. 동생 로드리고는 1600년에 플랑드르 지역에서 벌어진 딘 전투에서 전사했다. 누이들은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행실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했다. 세르반테스는 쉬지 않고 글을 썼다. 드디어 그의 나이 58살이 되던 1605년 자신의 최고 걸작 라만차의 현명한 귀족 돈키호테를 출간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그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적은 독자들만이 이 책을 읽었지만 같은 제목의 연극이 크게 성공을 거둠으로써 책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계층에까지 작품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돈키호테는 기사문학에 심취한 시골 귀족으로 저 유명한 시동 산초 판사를 거느리고 방랑 기사를 자처한다. 그는 로시난테라는 말을 타고 가상의 적들을 찾아 스페인 곳곳을 헤맨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꿈에 빠져 양떼를 적군으로 착각해 공격하는가 하면 풍차를 거인이라고 여겨 달려들기도 했다. 그는 몽상에서 허름한 여인숙은 마법에 걸린 성이며 시골 처녀는 구해주어야 할 아름다운 공주다. 심지어 그는 전혀 보지도 못한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아가씨에게 사랑과 정절을 맹세하기까지 한다. 두 주인공은 기행을 일삼으며 이곳저곳을 망쳐놓는다.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생생하게 그려지는 고위계층들을 만나는데 이 인물들이야말로 황금시대를 산 스페인의 사회적 초상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키호테는 모든 사람들에게 빈정을 사지만 그러한 반응을 무시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완벽에 대한 탐색을 밀어붙인다. 그는 현실을 모르고 궁정식 사랑이라는 기사적 유토피아에 빠져 사는 이상주의자의 상징이 된다. 이 작품이 여러 나라 말로 꾸준히 번역되면서 스페인의 열광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다. 돈키호테는 신화가 되었고 저자 세르반테스도 유명해졌다. 작품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던지 이 시골 귀족의 모험을 다룬 해적판 속편들이 나돌 지경이었다. 세르반테스는 모범소설집 파르나소로의 여행과 그의 가장 뛰어난 희곡들인 라 누만치아 8편의 희곡과 8편의 막간극을 발표하면서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즐겁지 못했다. 절친한 이들이 세상을 떠나 외로움을 맛보고 있었다. 1615년 돈키호테 2부가 출간되었다. 그의 나이 74이었다.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다른 후속작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르반테스는 1616년 4월 23일 영광의 정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 우연히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같은 날 타계했다. 돈키호테는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연극과 영화로 각색된 횟수만도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카스티아라만차 지역은 이 소설의 성공을 이용해 소설 속 몇몇 장면에 영감을 주었던 장소들을 관광지로 개발해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루지 못할 꿈을 꾸고 처부수지 못할 적과 싸우고 견디지 못할 슬픔을 견디고 용감한 사람도 가기 두려워하는 곳에 가고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사랑하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길이 멀어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의 여정에 충실해야 나 죽을 때 평화로우리.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지리. 돈키호테는 결코 단순한 익살이나 풍자소설이 아니다. 인류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진정한 인간을 그린 최고의 소설이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소설이 발표된 이후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빠져 어이없는 소동을 일삼는 충동적 몽상가로 회자돼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꿈과 이상을 위해 행동을 아끼지 않는 불굴의 인간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서 우스꽝스럽긴 하나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한 번쯤은 그처럼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인물이 됐다. 키오티즘은 돈키호테에서 유래된 말이다. 주인공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고 무모하게 덤벼들다가 골탕만 먹는 우스꽝스런 인물이다. 키오티즘은 돈키호테와 같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안 될 줄 알면서도 무단히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불굴의 정신이다.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 할지라도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록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끝까지 추구하는 용기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 또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키오티즘이다.